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B키드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재호 작가님의 껍데기라는 작품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생겼고요. 고블에서. 네, 고블에서 나왔고, 되게 이 표지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인터스텔라 우주의 심연, 스페이스 오디세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얼핏 보면 약간 수학 교과서 아! 이거 같기도 하고 도형이 이렇게 있는 게 그렇죠. 토러스가 이렇게 있고 이 격자무늬 막 이렇게 있고, 네. 약간 이 중력장 이론 막 이런 거, 네. 막, 예. 리만 이렇게, 기하학. 구부러진. 아, 그러네요. 네. 네. 어쨌든 상당히 포스 있는 이런 표지를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재호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고요. 네. 네. 그리고 구글에서 나왔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요? 일단은 네. 작가님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면은 네. 네. 일단 작가님 저희 책 선물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재호 작가님은 상당히 좀 데뷔한 지 좀 되셨어요. 2017년부터 네. 크로스로드의 기묘한 전설이라는 단편을 실으셨고 거울에도 2018년에 코로나 라임 네. 게재를 하셨어요. 2019년에 또 이재호 SF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매미, 동백섬, 카퍼 등이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특히 매미라는 이 이야기는 SF 연극제에서도 이제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에도 쓰신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보니까 단편 분량의 이야기,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굉장히 평점이 좋더라고요. 이게 120매 정도 되는 단편 분량의 네. 단편의 이야기인데 평가가 굉장히 많고 네.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약간 그 블랙홀이랑 시간여행 이런 이야기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네. 자유롭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재호 작가님하고 좀 뭐 어떻게 어떤 신분의 역사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직접 뵌 적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뵌 적도 있고 저희가 마침 그렇죠. 저희랑 모종의 인연이 있어서 모종의 인연이 네. 있어서 비슷한 곳에 그러니까 저희 포항으로 내려오시기도 하고 출장 때문에 예, 그러셔가지고 그때 같이 뵙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런 작품 활동 하실 때도 저희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저희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주고받았던 그런 예, 분입니다. 인연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작가님이 저희 방송 좀 더 이렇게 조명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소품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버섯돌이가 등장했습니다. 어쨌든 항상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장편 소설도 내신 것도 저도 되게 좀 축하드리는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편 소설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막 겁먹을 정도로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속도감이 있고 맞아요. 네. 네. 막 장편이 막 사실은 장편이라는 이름이 좀 약간 저는 약간 무섭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장편 소설이라고 하면 사실 무겁기도 하고 보통 이제 네.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장편 소설하면 막 5-6권짜리 대하 소설 이런 걸 보통 떠올리니까 네. 네, 좀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보통 장편이라고 하면은 보통 먼저 떠올리는 게 옛날에 읽었던 드래곤 라자나 아니면 네. 뭐 그 이영도 작가님의 그 소설들 눈마새 같은 거요? 눈마새 이런 걸 네. 보통 떠올리니까 네, 그 좀 두려운 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막 두려운 소설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경장편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은 다 이렇게 호로록 읽으실 수 네. 있는 그런 분량이니까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뭐 이야기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짚기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제 감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화가 굉장히 저는 영화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로 만들기 딱 좋은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이 묘사 자체도 상당히 이제 눈앞에 그려지는 듯이,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어떤 호흡 같은 것도,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 속도 같은 것도 상당히 속도감이 있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영화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이스 호러, 그 다음에 고어물 이런 고어적인 그런 네. 묘사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고어 장르를 영화로 먼저 접해가지고 사실은 글이 가져다주는 시각적인 충격이랑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시각적인 충격이랑은 좀 어떻게 보면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껍데기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충격은 굉장한 것 같아요. 이 시각적인 맞아요. 충격이라는 게 맞아요. 굉장히 글로도 이 정도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왜 영화에서 막 네. 이렇게 이 호러 같은 걸 보면은 막 두근두근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도 좀 두근두근 하면서 넘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씨,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왜 굳이 거기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넘기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엔딩도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그렇죠. 충격적인 네. 그리고 보면은 코스믹 호러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몰입이 되는 네. 공포스러운 그런 소설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센스 있으시고. 굉장히 재치 있고 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뭐 소품 같은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구아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구아바가 먹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고. 그렇죠. 근데 네. 구아바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 일종의- 어떤 작품의 네. 전체 주제와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 가수 유나의 네. 오르트 그룹도 나오잖아요. 네. 노래가. 네,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유나가 최근에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던가 네. 이런 이제 어떤 과학과 우주와 연관된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많이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소설 속에 쓴다는 것도 좀 신선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시간대 자체는 좀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책에서 유나의 노래가 굉장히 옛날 노래다. 막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죠. 듣던 노래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실은 이 소설이 시대가 지나서도 그쵸.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일단은 줄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주인공이 수연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원래 그 우주 레이서 같은 거였죠. 뭐 우주에서 벌어지는 뭐 F1 레이스 그렇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약간 제 생각에는 철인 3종 경기랑 좀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보니까 막 단순히 우주선만 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느낌. 막 이렇게 사격 막 이렇게 같은 것도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 네, 것 같고. 그냥 막 우주선 옮겨 타기도 하고 막. 네. 상당히 이 익스트림 스포츠이면서 또 위험한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고가 나죠. 네. 엔진이 뭐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주인공이 네. 우주 생물학을 접하게 되죠. 우주 생물학을 접하게 돼가지고 우주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요 옛날 이야기는 이 책에서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실은 이 주인공의 현재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우주 생물학자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거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그냥 격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 이야기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이제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수연과 친구가 있어요. 이니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이오스피어 3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바이오스피어는 이제 그 내외부의 물질 순환이 없는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자체적인 순환으로만 돌아가는 어떤 생태학적인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바이오스피어가. 그래서 네. 바이오스피어 2라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구에 있었죠. 음. 실제로 지구에 있었는데 그게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 실패로 끝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콘크리트 짓는데 콘크리트를 썼는데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내부에 습기가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밀폐된 개가 아니었군요. 그러면 밀폐된 개이긴 했죠. 밀폐된 개여서 문제였던 거죠. 아니 왜?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네, 그죠. 그게 이제 흡수한다는 거는 통제되지 않은 변인 같은 네, 거죠. 콘크리트가. 네. 그게 없었으면은 수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식물들이랑 동물들이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계속 뭐 수분이 생겼다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콘크리트가 계속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통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바이오스피어 3는 아예 이거를 우주에 띄워버리자 그런 계획입니다. 우주에다가 제주도 크기의 인공태양을 소행성 궤도에다 띄워가지고 그 우주선 허리에 이렇게 띠처럼 요게 아마 그걸 형성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런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요게 이제 바이오스피어예요. 요거를 이제 소행성 지면에다가 올려가지고 거기 이 소행성을 어떤 생태계가 생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테라포밍을 하는 거죠. 그죠? 테라포밍을 하는 거죠. 통째로 가져가서. 지금 이 소설의 세계관 그 배경에서는 지구는 이미 뭐 망했고 지구는 이미 포화 상태고 화성을 테라포밍을 시도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죠. 화성에다가 그 뭐 돈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했더니 네. 거기서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뭐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고 이 주인공이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뭐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 전 이야기의 전 이야기에 가깝고 네. 이야기의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공이 계속 이 불길한 꿈을 꿔요. 예, 좋은 스타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러물의 약간 정석적인 네. 헉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네. 주인공이 탄 함선이 어떤 소행성 그 발견하지 못했던 궤도를 알 수 없었던 소행성에 부딪혀 버려가지고 거기에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주인공은 이제 우주생물학자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바이오스피어를 소행성에다가 안착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인원인 필립이랑 그다음에 또 구아바를 기르잖아요. 우주선 안에서 그 구아바들이 이제 있는데 필립이 약간 불안해하죠. 네. 필립이 불안해하고 또 그 와중에 식물들은 이상한 생장 촉진 같은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평상시 지구에서보다 더 잘 자라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동료들이 약간 의심을 하죠. 무슨 실험을 하길래 뭐 유전자 조작 같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약간 그 약간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와중에 소행성이 이제 우주선이 소행성에 이제 불시착을 하고 필립이 아니죠. 타일러라는 이제 동료가 밖에 나가가지고 봤는데 우주선이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태더라. 그런데 내가 밖에서 뭘 주웠는지 봐 했는데 이상한 색채로 빛나는 돌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네. 그 돌의 이름이 이제 돌의 이름을 붙여줘요. 재수없게 돌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뭐 돌멩이 하면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불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스틸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돌멩이에. 네. 이 돌멩이가 이제 모든 원흉의 시작이 시작입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스포가 없는 수준의 음흠. 이야기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더 스포를 해보자면, 뭐, 끝까지 다 얘기를 해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스포를 하자면은, 필립이 뭐, 괴물이 됩니다. 그렇죠. 필립이 그 아스틸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괴물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막 인간처럼 말을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텔레파시로 얘기를 한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말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CCTV에는 음성이 안 찍힌다고 나오잖아요. 아, 그쵸.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그 텔레파시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막 혀가 그 촉수가 돼가지고 네. 입에서 막 이제 네. 그래가지고 막 생김새도 약간 인간처럼 막 되기도 하고 직립보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람을 찢어가지고 네. 필립은 사람을 찢어. 그렇죠. 가지고 동료 중 한 명은 이제 목보비 당하죠. 목보비 당해가지고 막 머리가 굴러다니고 네. 그런 소설이 네. 그런 소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요즘 나오는 SF 영화라기보다는 조금 예전 SF 영화? 에일리언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의 에일리언이나 아니면 솔라리스나 뭐 이런 고전 SF 영화가 좀 떠오르는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좀 2001이냐요? 인가요? 2009인가요? 2000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승무원들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읽는 재미인 것 같고요. 네, 주인공이 이제 여성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애인이죠. 네,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또, 승무원 중에도 이제 유색인종 승무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그쵸. 네. 그 사이에서 나중에 막 어떤 빌런이 막 성어 발언 하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려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님이 어떤 장치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수현이 우주 레이서잖아요. 네. 레이서로서의 그 경력을 나중에 또 살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면서 네. 막 그 기술을 막 쓴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이 수현의 전적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었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목, 이 껍데기라는 거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껍데기라는 게 사실 이 이야기가 약간 이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읽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보면 현명하시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뻔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조주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두루뭉실하면서도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요 껍데기라는 게 이제 수연이 지구를 떠나서 이 바이오스피어 3로 온 이유죠, 사실. 네. 이 껍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껍데기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부분 읽으실 때 껍데기라는 것이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가장 바로 보이는 건 사실 네. 스포가 되는데 괜찮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우주의 구조 같은 우주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껍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좀 바로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장면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캐릭터들의 그 어떤 내면의 껍데기를 좀 벗어 던지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극이 진행되면서 각자의 어떤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되잖아요. 네. 직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껍데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껍데기가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했어요, 읽으면서. 이 껍데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주인공은 왜 이 껍데기라는 것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또 가식 같은 걸 의미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뭔가. 네. 마지막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우주의 어떤 껍데기를 벗어 나가지고 어떤 저 너머의 세계로 이제 떠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껍데기라는 것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주인공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가족들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인공이 저 껍데기라는 것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의 내면에 어떤 주인공이 뭐 과거에서 과거의 사고로부터 뭐 회복이 됐다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완전히 회복을 못한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아무튼 읽는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해석이 네.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껍데기. 그리고 작가의 말에서도 일부러 약간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다. 네, 다시 읽을 때마다 뭔가 다른 점이 보이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쓰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작품을 읽으신 다른 분들도 요 껍데기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그 힌두교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맞아요. 네, 힌두교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네. 여기에 그 필립이 네. 힌두교의 어떤 책, 뭐라 그러죠? 그런 책을? 성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갑자기 언급을 하죠, 자기가. 바가바드 기타 뭐 이런. 네네. 네.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요 등장인물 중에서도 이제 힌두교 신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등장인물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네. 이 힌두교도 굉장히 보면은 작가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쓰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네. 이 승무원들이. 근데 그 승무원들이 어떤 그런 그 문화적 배경에서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작가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고, 또 평소에도 좀 이런 좀 박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또 읽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파니샤드였던가요? 그게? 우파니샤드요. 우파니샤드. 네. 요게 보니까 뜻이 그거더라고요. 그 스승으로부터 귓속말로 전해 듣는 지혜, 진리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립이 그러니까 갑자기 똑똑해진 거죠. 그쵸? 네, 똑똑해졌는데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인간보다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필립이 원래 침팬지 때의 그 기억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너네 인간들이 나를 막 다 실험을 막 하고 그다음에 내 파트너도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침팬지가 나옴으로 해서 더 호러적인 느낌. 네. 나기도 하고, 더 무섭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필립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야.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과연, 사실은 우리가
비인간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대우를 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비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호의적일까? 이런 질문도 좀 던지게 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스틸베라는 이 돌로 인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미쳐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코즈메이크 호러적인 그런 전개이기도 하면서 또 지금 이기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진짜 같이 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재밌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막 등골이 오싹한 그런 공포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호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적인 그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라거나 크툴루 아니면 같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압도적인 그 힘에 대한 공포라거나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과 트라우마가 자극됨으로 인해서 뭔가 인간 스스로가 또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공포라거나 그런 류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히 그 어떤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험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릴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 팟빵, 팟빵, 그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다음에 흐름트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SNS SNS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저희가 사실 그 방송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작품 리스트가 무한정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추천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히 그쵸. 네. 겹치면은 그걸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쵸? 네. 겹치면 그럴 수 먼저 할 수 있는 있으니까요. 거고. 네.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네. 또 막 최근에 읽었던 재밌는 작품, 또 보았던 재밌는 SF 영화 이런 것들 마음껏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